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아직 시즌 흐름을 온전히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팀 조직력이 조금씩 안정 기조를 찾고 있다. 시즌 초반 전력 완성도가 기대보다 떨어졌고 두 경기 연속 흔들리며 분위기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외곽슛과 돌파를 조합한 공격 패턴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수비 리바운드와 상대 속공 허용률이 높아 경기 후반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잡아야 반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리바운드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경기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KB스타즈는 시즌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타며 득점 외곽 성공률 모두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집중력이 높아 경기 중반 템포 유지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어시스트와 자유투 성공률이 동반 상승해 팀 공격 전개가 자연스러워졌다. 다만 벤치 자원의 득점 기여도가 일정하지 않아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널뛰는 경향도 있다.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주전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경기 후반 체력 관리가 변수다. 그래도 현재 상승세를 감안하면 신한은행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은 홈 이점과 함께 경기 초반 흐름만 잘 잡아낸다면 충분히 승부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흐름과 조직 완성도, 득점 효율까지 고려하면 KB스타즈가 좀 더 안정적인 팀이다. KB의 외곽과 템포 조절 능력을 신한은행이 견디지 못하면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신한은행이 리바운드와 수비 전환을 얼마나 정리하느냐가 유일한 반전 카드다. 전반 이후 흐름이 길어질수록 KB스타즈의 강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경기다. 두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4승 5패로 중위권이지만 최근 공격 흐름이 확실히 살아나는 흐름이다. 아라우조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서브 압박이 팀 전체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백어택 비중이 늘어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흐름 반전 능력도 좋아졌다. 하지만 리시브와 수비 전환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남아있어 불안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서브 강도를 높여 상대 리시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흐름이 끊기면 조직이 흔들리는 팀 특성이 있어 초반 주도권이 특히 중요하다. 현대캐피탈은 4승 4패지만 최근 경기에서 리듬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세터라인의 조율력과 리시브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며 경기 흐름이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카드와의 역대 전적에서는 확실히 우세하며 심리적 우위가 존재한다. 특히 상대를 초반에 압도하면 세트 운영이 매우 매끄러워지는 팀이다. 다만 벤치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아 점수차가 쉽게 벌어지는 단점도 있다. 원정이지만 초반 1세트 흐름만 잡아내면 전체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세트마다 흐름의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경기 양상이 예상된다. 우리카드가 서브로 압박하면 현대캐피탈이 흔들릴 수 있지만 상대 전적의 무게는 무시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이 1세트만 가져가면 흐름은 빠르게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이 리시브에서 흔들리면 아라우조 중심의 공격이 불붙으며 홈팀이 세트 득점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풀세트 정 가능성은 낮고 4세트 안에서 승부가 날 공산이 크다. 세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IBK는 현재 1승 8패, 7연패로 시즌 내내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독 사태까지 이어지며 팀 내 조직력에도 흔들림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리시브 라인에서는 베테랑 리베로가 버티고 있지만 팀 전체 흐름은 쉽게 흔들린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의 잦은 실수는 경기 후반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홈에서 반등 계기를 만들고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안정감은 크게 떨어진다. 세트 초반만큼은 경쟁력을 보여주지만 유지력이 약한 것이 문제다. 흥국생명은 4승 5패지만 IBK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중앙 공격 속공 외곽을 고르게 활용하며 팀 리듬이 좋아졌다. 특히 IBK와의 맞대결에서는 꾸준히 우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유리하다. 리시브가 초반에만 안정되면 경기 운영이 매끄럽게 풀리는 팀이기도 하다. 다만 공격 성공률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실수가 연달아 나오는 점은 여전히 개선 포인트다.
원정이지만 경기 밸런스는 흥국생명이 더 나은 편이다. IBK는 초반 기세는 좋지만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 하락이 반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흥국생명은 IBK의 리시브 흔들림을 집중 공략하며 빠른 템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트마다 IBK가 따라붙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최종 마무리는 흥국생명이 유리하다. IBK가 서브 블로킹에서 확실히 흔들어주지 않는 이상 경기의 전반적인 무게추는 바뀌기 어렵다. 흥국생명의 3세트 내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흐름이다. 네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부리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2승 1무 1패로 동부 지역 상위권을 바라보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K리그 정상급 전력을 갖춘 만큼 UCL에서도 기본적인 경기력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순간 실점, 리드 유지 실패가 반복되며 승점 관리가 완벽하진 못했다. 홈에서는 중원 압박과 측면 빌드업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한다. 하지만 공격에 몰입할 때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다. 홈 이점이 크기 때문에 초반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부리람은 2승 2패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아시아 무대 경험은 있지만 K리그 강팀과의 매치업에서는 종종 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심리적 열의가 있어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수비 라인을 다소 낮춰 역습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에서 강점이 있어 울산의 라인 높이에 따라 기회가 생긴다. 다만 원정에서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면 경기 흐름을 잃을 수 있다. 울산이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울산의 전환 속도 문제는 부리람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반은 팽팽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울산의 중원 장악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부리람은 역습 한 방에 기대는 구조라 지속적인 공격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울산이 경기 내용 홈 2점 모두 우위다. 다섯 번째 경기 상하이 선화 대 비셀고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하이 선화는 1승 1무 2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며 리듬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아시아 무대에서는 조직력 흔들림이 반복되고 있다.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경기가 많아 공격 마무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홈에서는 적극적인 전진 운영을 펼치지만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점이 치명적이다. 팬들의 반등 기대가 높아 초반 템포를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안정성은 부족하다.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분위기가 급격히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비셀 고베는 3승 1패로 조 1위이며 승점 1점만 추가해도 16강 확정이 유력하다. 수비 안정성과 전환 속도가 매우 뛰어나고 아시아 대회 경험도 풍부하다. 역습과 측면 전개 모두 효율적이며 결정력도 안정적인 편이다. 원정이지만 리그 대회 전체 흐름이 좋아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초반 상대 압박을 견디고 중반 이후 템포를 올리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조직력 모두 상하이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상하이는 홈에서 선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안정성이 떨어져 위험 요소가 많다. 고베는 안정적인 라인 운영으로 상하이의 전진 타이밍을 잡아내며 역습을 노릴 것이다.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는 홈 분위기로 한두 번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결정력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베가 실리적인 운영으로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라이언시티 대 페르반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언시티는 1승 1무 2패로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과 템포가 떨어져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는 평가가 많다. 수비 전환도 느려 역습에 자주 노출되며 경기 흐름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초반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을 강화해 변수를 만들려는 전략이 예상된다. 문제는 공격에 몰입할수록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반둥은 3승 1무로 조선두이며 이번 경기 승점 확보 시 사실상 16강 진출이 확정된다.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집중력 우위가 드러나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강한 압박보다는 상황에 따라 라인을 조절하며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측면 침투와 역습 속도가 빨라 라이언시티의 수비 구조를 흔들기 적합한 팀이다. 원정이지만 조일리의 여유와 경기력의 안정감이 확실한 장점이다. 라이언시티는 홈 2점을 살려 초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유지력이 부족하다. 반둥은 상대 전진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역습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경기 양상은 라이언시티가 공세,
반둥이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예상된다. 라이언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가도 득점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둥의 안정감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